선생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민원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반지하,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이렇게 불법 건축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뭐 9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 반지하 관련된 민원이 총 한 1,400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반지하에 있으면서 왜 민원을 냈냐? 그랬더니 누수, 침수, 그 다음에 그 너무나도 열악한 지하이기 때문에 위생이 너무 안 좋다. 저번에 또 계속 얘기했지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지하가 많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왜 반지하가 많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느 집을 봐도 반지하가 있고,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단독주택에도 반지하나 지하 같은 곳이 항상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아시는지 몰라도 아파트에서도 지하실이 있거든요. 그럼요. 지하를 아파트 내에다가 해놓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지하 깊은 곳에다가 아주 넓은 공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하가는 아파트 중에서도 지하실을 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지하실 같은 데가 또 마련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이하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지하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특이하게 지하실이 많이 존재하나?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찾고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알아봤는데 선생님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는지요? 그럼요. 그 유명한 김신조 간첩 남침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하실을 반공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나눴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건축법이 발현이 돼가지고 1970년대부터는 1968년도에 김신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나라가 전부 정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큰일이 났으니까. 그래서 바로 건축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반지하를 반공호를 만들도록 이렇게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월세의 대안으로 반지하나 지하실이 합법화돼서 많은 인구가 지하실을 반지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반공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반지하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도시화가 되게 됐고, 그다음에 서울에 공장이며 뭐 상가며 이런 게 많이 지어지다 보니 모든 인구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때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인력들이 전국적으로 다 몰려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게 돼서 상경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상경을 하면서 만들어진 문제가 주거난이었어요. 사람이 왔으면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길에서 잘 수도 없고, 옛날에 혹시 그거 아시는지요? 그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서서 자기도 했습니다. 서서 자는데 뭐 돈 받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대요. 그러면 서서 자는 거 어떻게 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밧줄을 이렇게 세워요. 밧줄을 이렇게 세우고 그 밧줄에 기대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데 하루에 얼마, 하루에 1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 지하실이면 어떻고 옥상이면 어떻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판자촌이요. 그쵸. 그걸 판자촌이라고 얘기했죠. 솔직히 말해서 바닥도 없고 지붕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 시작을 하다가 뭐 바닥을 만들어서 잔다든지 뭐 벽을 조금씩 벽 만들었겠습니까? 거적을 세워서 자었다가 이렇게 해서 집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실은 거의 궁전이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지하실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반공호에서 생활하면 됩니까? 그렇진 않죠. 힘들죠. 원래는 반공호는 전쟁 났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공기 한 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람 외부로 빛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적에게 바로 어디 있는지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물이 내려가거나 상하수도 시설이 거의 없는 데가
거의 100일이면 100일이거든요. 네네. 그 상태로 긴급하게 먹을 것만 먹을 것만 라디오랑 그런 것만 가지고 딱 들어가서 살도록 돼 있는 게 방공호입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모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살면 원래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반지하에서도 그렇죠. 그거를 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1971년도부터 350만 명의 시민을 전시 체제 하에서 대표할 수 있는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말을 했었고요. 3층 이하 건물을 무조건 반지하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창고 시설을 강제로 만들게 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건축법이 지하로 만들었던 거는 1999년이 지나서야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이전에는 모든 건물의 지하실, 반지하가 다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지하나 그다음에 지하실을 만들 때 그거를 용적률에 넣질 않았어요. 반지하는 그렇죠. 반드시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 면적에 넣어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무조건 지어. 반지하를 짓는 게 너네들한테 유리한 거야. 건물을 지을 때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잖아. 라고 그럼요. 하면서 네네. 건축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반지하를 반드시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반지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반지하가 있는 집이든 아니든 거의 다 반지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반지하가 있는 집에 렉산이나 이렇게 비마기 공사를 해놓는 게 혹시 불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반지하나 지하실이 있는 곳에는 지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지붕을 만들어서 넥산을 씌웠다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 그때는 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을 보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막 지어지면서 이제 건축을 하라고 법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방공호를 만들어라고. 그러면서 1조건에 대한 법도 같이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네네. 1971년도에 이제 막 듣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빚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뭐 저기 풍광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불만이 품어져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바로 이제 바로 1년 후에 1조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법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생기냐면 예. 뭐 거리를 얼만큼 둬라 이렇게 이제 몇 미터에 몇 미터 이런 건 현재와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냐면 89년도에는 1조 거리만 둘 게 아니라 이렇게 네. 1조 기준을 뭐 이격 거리만 둘 게 아니라 그거로만 이제 하는 건 말고 1조 시간을 보장하면 돼라고 이런 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3시까지 9시부터 1시 이내에는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9시부터 15시까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의 햇빛을 볼 수 있게 지어라 주변 집에. 그렇게 되면은 1조건을 너가 지킨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짓게 시켜요. 네. 서울에는 정말 다닥다닥 집이 많이 지어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또 옥상에 물탱크를 많이 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1970년도에 72년도 그때는 난방 시설이 저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또 보일러를 난방을 하기 위해서 옥상이나 옥탑에 물탱크나 보일러실을 좀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하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물이 끊겨요, 없어요. 그럼 네네. 보일러가 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탱크를 위에다 해고 전시에는 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물을 채워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시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정쟁에 대해서 완전 자유롭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도 재개발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저 12집의 식수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수돗물이 정말 잘 들어온다 했을 때는 물탱크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옥상에 있는 옥탑이나 지하실에 있는 반지하가 불법이지 않고 합법이었으로 건물을 져서 사용을 했다가 건축법이 세월이 바뀌면서 건축법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 된다는 그 자체가 좀 그 고무줄 잣대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는 건축법을 따랐는데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불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 법을 지켰잖아요. 합법적이었는데 그게 불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려고 만약에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법에 맞게 집을 지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렉산을 씌우는 게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 1조권을 그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집들의 1조권을 충족을 시켰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햇빛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유리로 하는 거는 1조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네. 근데 건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합법이라고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햇빛 안 통하는 걸로 바꾸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불법이라고 와서 체크를 하고 벌금을 매기면 되는 거지. 미리 유리로 돼 있고 1조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시간은 그 예전에 법에 따르면은 89년도 법에 따르면은 다 합법이어서 다 지어진 거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는 1조 사선에 좀 어긋난다. 한 1m가 넘었네 라고 하면서 불법이다라고 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이 있는 집에 지하실의 그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한 시설들을 불법이라고 모두 헐어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죽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와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치유받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는 지하실과 반지하가 있는 곳에 비마기 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네. 렉산 시설을 해놓는 거는 네. 그 높이와 상관없이 모두 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어떤 건축 관련된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예. 저기 1조권에 이게 걸린다 하면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1989년 1900 몇 년이었죠 여기가 71년 말고 89년도에 법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1조 사선 관련된 게 89년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옆집이 빛만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반지하가 있는 곳인데 불구하고 비마기를 안 하고 렉산 시설 안 했다 이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법 건축물로 그 이행 강제금이 나온 집들이 건축주를 막 찾아가서 따져요. 네, 그렇죠. 왜냐면 당신은 왜 불법으로 건물을 이렇게 하고 나서 짓고 나서 팔았냐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합법이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구청에서도 그렇고 허가는 받아놓고 몰래 렉산을 씌웠다라고 이렇게 그랬을 거다라고 저희들을 설득을 하거든요. 설득을 시키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당시에 지하실을 만들었으면 렉산을 씌우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법적으로. 네.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건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전국에다 지금 불법이에요. 전국에 안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1년에 한 구에만 4,000건, 2,000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발견된다는 건 그리고 그게 다 발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합법이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었고 이게 지금 불법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까라는 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요즘에 건축법 시행령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가 9m에서 10m로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9월 1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1조 사선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9m 넘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구에서나 시에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되어져 있는 렉산이나 아니면 돔 형식의 그 유리나 렉산 형식의 이렇게 비마기를
자꾸 헐으라고 하는 거예요. 헐으려고 하면서 9m가 넘어가면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골조를 다시 세워라라고 하면서 새로 건물을 짓도록 막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유도를 예, 예. 해요. 그러다 보니 어이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안전한 거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다시 건물을 부시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네.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게 법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불법 건축물, 그다음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넣잖아요, 국민들이. 네. 한두 명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그 국회의원들이 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국민의 관심이죠. 표죠. 표를 먹고 사는 네. 사람들 아닙니까? 표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게 바로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네.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다가 이렇게 표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 탄생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진 사람이 떳떳하게 뛰어가서 나 좀 빼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죠. 아닙니다. 네. 높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나 이렇게 권력 있는데 나 이거 잘못했지만 이거 뭐 눈 감아주라고 이렇게 억압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힘없는 사람이 나 불법인데 나 좀 꺼내줘, 도와줘, 수천 명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지금 그 국회에다가 법안을 계속 제안을 해요. 예. 국회의원들이 작년에도 지금 저번 회기 때도 했다가 모두 상정된 게 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도가하면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이번 새 국회에서도 법안이 5개나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이거를 상정하는데 함께 동의하신 줄 아십니까? 예, 대략 7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두 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억울하게 힘들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법안을 내십니다. 이제 그 법안을 보면은 예, 202-133번 남인순 의원, 예.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를 하자.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건축물이고요.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이 집들이 그러니까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이행 사실을 인지하신 분들은 공사를 해서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했어요. 네. 이게 예전에는 합법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합법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최신법이 들이대면서 최신법에 안 맞는다고 지금 불법 건축물이 돼버려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니까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자. 네네. 주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또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12명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회의원들이 심심해서 놀러 다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201-895번 있습니다. 네. 이정헌 의원님을 앞으로 해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이 제안을 또 했어요. 네. 거의 비슷한 거죠. 2014년도에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위법 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은,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하여 위법 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 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구제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뭐냐 이게 불법 위법 건축물이죠. 불법 네. 건축물이잖아요. 전혀 표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위법이 아니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안 돼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원상 복구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원상 복구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을 뜯다 보면은 그 건물에 쓸 수가 신축을 할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오래된 건물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무엇을 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렉산이나 그 다음에 그 누수를 막기 위한 그 시설이 원래 설계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설계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헐었다. 그럼 짓고 시를 못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건축가에 있는 분이나 주택가에 있는 이 불법 건축물을 뭐 체크하고 벌금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이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 헐면 안 돼요. 헐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헐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헐면은요 집구실을 못 해요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꽂고 있는 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의 몸에 달려 있는 심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심장이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집구실을 못 한다는 건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집은 사람이 안전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안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침수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누수 침수를 막기 위해서 돼 있는 시설은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로써 반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소유자가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해도 이제 국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유자가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 철거와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확인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려 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건물의 구조적인 게 흔들린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지었어. 그때는 합법이었는데 새로운 현 소유주가 이 집을 샀을 때 그 현 시점에서 불법 건축물이 되면 그 모든 책임을 현 소유주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위태로운 경험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불법 특정 건축물의 정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제한하는 이유도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을 지킨 그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 집을 새로 다시 지어주시던가. 그렇지 않을 거면 법을 지킨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을 또 2201-706으로 이제 내셨는데요. 네. 김도우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분들 10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도 이제 말씀하시기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이 법에서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죠. 예,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김신조 사건 때문에 또 만들어졌긴 했지만 도시 개발 때문에 그죠? 서울이 이렇게 커짐으로 서울의 인해서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어진 많은 단지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많은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들의 지하가 양성화되면서 사람이 살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이 주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렉산 이런 거를 불법이라고 지금 해버리니 네.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사용 승인을 빨리 기회를 부여하자.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렇게 공부를 정말 국회의원분들이 놀지 않습니다.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탁 집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자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당을 떠나서 모든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려고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큰 돈을 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어진 그때로 해서 체크를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갑자기 지금 지은 것처럼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수가 필요할까요? 세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선생님. 네. 예전에 걸리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어야지만 불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1989년도 이전에 그러니까는 1989년도에는 1조 4선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법이. 네. 그러면은 2015년도부터 1조 4선에 대한 뭐 2분의 1, 뭐 9m, 8m 이게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은 집이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그렇죠. 건축물로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근데 그때로 회기를 하면은 벌금을 못 매기니까 지금 먹이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지금 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축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파헤쳐 나가다 보면은 이행 강제금이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네, 3, 40년 노후된 주택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현재 공시시가 2024년 공시시가로 내라고 하는 어불성설로 저기 구청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공시지가는 몇만 원, 몇천 원이었을 텐데 지금은 60만 원, 70만 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서민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한도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 또 이제 김은혜 국회의원이 또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분이 제안을 한 게 있고 또 이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같이 네.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듣고 와서 또 이 법안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의 법안 제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2201-410 김은혜 국회의원 외 12명의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에는 본인의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다. 네. 이거는 모든 법안이 다 이걸 그렇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실 확장 등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네. 또 돈을 내야 돼요.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 원대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높은 빌딩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1조건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 정말요? 왜 빌딩에는 일소사조건이 피해가 나요? 선생님 보세요. 밖에 가면 예. 건물이 시내에 보면 엄청 높은 건물들이 50층짜리 막 예, 이렇게 63 빌딩도 있잖아요. 그렇죠. 63 빌딩 옆에는 별로 뭐가 없어서 다행인데 아, 네, 그렇죠. 지금 시내 종로나 이렇게 나가 보면요. 거리에 건물들이 엄청 큰 게 이렇게 많이들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건물들과 건물들 사이에는 저기 거리가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 숲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햇빛이 들어올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뭐 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뭐 이런 데 봐도 바로 이렇게 너머에 집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마주 보는데 이렇게 이제 지어도 높은 빌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조건이. 근데 왜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에만 1조 4조건이 주거용 있을까요?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이 법은 왜 그럴까요?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래가지고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어긋나서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복구하려고 해도 네.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 노후된 주택을 때려 부셔가지고 집을 짓지 않는 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왜 이거를 철거를 못하고 원상 복귀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의복이 아니에요. 뗐다 붙였다 하고 이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거를 허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구조가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조라는 거는 틀입니다. 틀. 네네. 틀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지하가 있는데 지하 위에 있는 렉산을 다 부셔버려라 그러면은 그걸 다 뜯어내면 바로 물이 다 들어와요. 층계에도 물이 다 들어오고 지하에도 물이 다 들어오고 해서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가 그다음에 시정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네. 가끔 가다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렇죠. 쪼개기 하는 경우는 불법이에요. 네. 그거는 산 사람이 아니라 지은 사람한테 벌금을 내도록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 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한데 지하실에다 렉산 세우는 거는 합법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법을 다 찾아보니까 합법이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법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장권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웃깁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 법을 갖다가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을 만들지 않고 법을 따라서 행정을 하는 곳에서 법을 이행을 하는 데서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벌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상모 보령시 의장님께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 빨리 특정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빨리 촉구해라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에서도 지금 노후주택이 너무 많은데 누수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옥상에 지붕 등을 설치할 수 없게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구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대통령께서 특별히 건축법을 만들어서 1970년도에 그 지하를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지상에 대한 그 1조 사선에 관련된 법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네네. 거리를 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옆집에 빛이 2시간 하루 중에서 2시간 정도 들어간다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로 렉산을 하든 뭐라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 아니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려진 집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불법 건축물은 계속 나올 건데요. 네.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전 국민이 몸살을 앓을 겁니다. 이 네, 일로 그렇죠. 인해서 몸살을 앓을 거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도 다 이런 걸로 문제를 삼고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라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행을 발표를 했으면은 빨리 이걸 허가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부의 결단이 왜 필요하냐면 법을 만들었던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3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법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행정이 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행정이, 왜 이런 법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라고 하면서 계속 빨리 이거를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은 빨리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누가 막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왜 막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막는 겁니까? 법을 만들어준 곳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만든 법에서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왜 최근에 만들어진 법으로 계속 국민들을 갖다가 조이고 괴롭히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학자들과 그다음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걷어들인 세수 모두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나라에 뭐 돈이 없고 힘드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시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빨리 이게 시행되고 있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빨리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전부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송옥주 의원이 220003-4번으로 예.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분이 함께 이렇게 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부가 횟수가 2019년 4월 23일부터 강화돼 버렸어요. 아, 정말요? 네, 계속 나오는 것도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5년만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원히 내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5개 법안 보시면 똑같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구조적으로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구조적으로 손댈 수 없는 거를 구조적인 면을 다 해결할 때까지 그 이행 강제금을 물라고 하는 겁니다. 5회만 내도 되는 걸 평생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부셔져서 아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이행 강제금을 물라고 하는 건 정말 서면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년에 한 번씩 5번을 내면은 이걸 안 받았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그거를 부가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때. 그러면 1년에 지금 그래서 2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2번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러면서 없어질 때까지 받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주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부 다 좀 합법화 빨리 하자라고 이렇게 5개 법안을 올려뒀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차이점이 뭔지도 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곡으로 나훈아의 테스형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